사랑이라는 말,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었다. 좋아서가 아니었다. 두려워서 그랬다. 다가오는 사람은 피하고 싶었고 연인이 되었는데도 상대방이 자신을 사랑하느냐고 물어오면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다. 시작은 사랑에 매였다.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나무님들 어서 오십시오. 2016년에 자존감 수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가 탄생했더랬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자존감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이렇게 심도 깊은 접근을 해봤던 적이 있었나? 그랬던 책이었었어요. 트렌디한 단어로까지 여기게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대단히 인상적으로 읽었어서 당연히 제 채널에서 소개를 했겠거니 했었는데 없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읽어주셔서 아마도 그래서 건너뛰었었던 모양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윤홍근 교수의 그 이후 4년 만의 신작 사랑 수업을 가져왔습니다. 자존감 뒤에 사랑이 있더라. 이 책은 바로 이 깨달음에서 시작합니다. 그에 따르면 자존감을 올리는 데에도 내리는 데에도 그 토대에는 사랑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요. 사랑은 사람이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이고 우리 각자가 한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근원적인 힘이기 때문이라는데요. 첫 책을 낸 이후에 여전히 자존감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다는 점, 자존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랑이라는 점을 깨닫고 조금 너무 추상적이기만 했었던 사랑의 실체에 대해서 정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존감 수업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뤘다면 사랑 수업에서는 나와 타인을 모두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뭐였더라? 어떤 드라마의 제목이었었던가 그랬었는데요. 저는 사랑하면 꼭 이 타이틀이 생각이 납니다. 보신 분 계신가요? 이 죽일 놈의 사랑이라고 하는 드라마였었을 거예요. 그죠? 아이고, 저는 이 말을 한 100번도 더 했던 것 같아요. 매번 사랑 때문에 힘이 들었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죽일 놈의 사랑. 아주 입에 딱딱 붙죠? 반드시 이성 간의 사랑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에 대한 또는 친구에 대한 이웃에 대한 어쩌면 관계의 또 다른 말이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무님들께 뭐 하나 여쭤볼게요. 되게 중요한 거라서. 영화나 드라마, 소설, 음악, 그림, 어느 곳 하나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가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우리 인생에서 꽤나 중요하다는 뜻일 텐데요. 혹시 사랑에 대해서 공부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익숙해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전문가처럼 될 수 있는지 누가 혹시 가르쳐줬던 적이 있기는 한가요? 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죠.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사랑에 대해서 작정하고 쓰셨다니까 저도 작정하고 이 책을 완독하기는 했는데 다소 조금 추상적인 내용의 중반부에서는 한참 동안 진도를 빼지 못해서 좀 힘이 들기는 했었어요. 제가 아직까지는 그런 심리학 용어에 많이 익숙하지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이해가 안 되었으면 한 번 더 읽으면 될 일입니다. 제가 오늘 나무님들께 이 한 가지에 대한 마음을 들게 할 수 있다면
저는 아주 성공적인 책 선정과 낭독이 되었다고 믿을 겁니다. 사랑도 공부하면 됩니다. 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잘하면 내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이 책을 사서 공부를 시작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만 언젠가 어느 날인가 사랑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번민하는 날이 있으면 그때 오늘 이 방송을 들었던 것만 기억해 주세요. 그때 자작 머시기인가 하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떠들었었어. 사랑도 공부를 하면 더 잘할 수 있다고. 딱 여기까지만 기억해 주세요. 그냥 아껴주면 된대. 내가 희생하면 된대. 이 중요한 것을 이렇게 주먹구구라고도 부를 수 없는 본능에만 의지하지 말자고요. 아셨죠? 공부하면 됩니다. 더 잘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럼 프롤로그에서부터 몇 페이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모든 문제의 시작은 사랑. 사랑이라는 말.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었다. 좋아서가 아니었다. 두려워서 그랬다. 다가오는 사람은 피하고 싶었고 연인이 되었는데도 상대방이 자신을 사랑하느냐고 물어오면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다. 시작은 사랑에 매였다. 초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책을 빼먹고 간 탓에 회초리를 맞은 기억이 아직도 강렬하게 남아있다. 선생님은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뜻이라며 사랑의 매를 선사해 주셨다. 아프고 창피했다.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을 줄 세워놓고 때리던 시절, 매를 맞으며 나는 사랑이란 참 억울하고도 매운 거구나 하고 느꼈던 것 같다. 이후로도 오랫동안 내게 사랑은 복잡한 감정을 수반하는 것이었다. 어른이 되면서 자주 외롭다고 느꼈지만 구속받는 게 싫었고, 무관심은 서운한데 과한 관심은 버거웠다. 연애는 어려웠고 이별은 매번 처음인 듯 낯설었으며 마지막은 어김없이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힘들고 성가신 걸 대체 왜 또 하는지 몰라 하고 투덜대면서도 기회가 찾아오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랑에 빠지고 그러다 싸우고 헤어지기를 반복했다. 중년이 된 지금은 좀 나아졌을까? 전혀 아니다. 사랑은 여전히 어려운 주제다. 선배들은 입을 모아 환자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환자를 사랑하는 게 정확히 뭔지, 대체 뭘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내담자 부부에게 서로 사랑하며 사셔야지요 라고 말하지만 정작 어떤 게 사랑인가요? 라고 반문하면 딱히 답할 말을 찾기가 어렵다. 하물며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자주 큰 소리를 냈던 나다. 그래서 솔직히 아직도 제일 풀기 어려운 숙제가 사랑이다. 그런데 나뿐만이 아니었다. 사적으로든 의사로서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속사정을 들어보면 힘든 일 대부분은 사랑 때문이었다. 양육자에게서 사랑 대신 차별과 미움을 받고 자랐거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갈등하거나 헤어져 아파했다. 이런 사정은 부유한 데다 사회적 성공을 거머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았다. 사랑을 원만하게 갖고 가지 못해 우울해하는 모습을 적지 않게 보았다. 사람들이 겪는 여러 가지 문제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 그 끝엔 언제나 사랑이 있었다. 부모와 자식, 연인, 부부, 친구, 동료 등 중요한 관계란 관계는 다 사랑이라는 하나의 호수에 뿌리 내린 나무들이 아닐까 싶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고민 가운데 사랑에서 파생되지 않는 문제가 과연 얼마나 있던가. 다 그놈의 사랑이 문제다.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 정신과 의사로 안정을 찾아가면서 내가 사랑이라는 주제에 집요하게 매달린 것도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다. 사랑의 정체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사랑을 잘할 수 있는지, 사랑을 주면 준 만큼 되받을 수 있는지 등등 평생 나를 따라다니는 의무를 해결해 보고 싶었다. 정신의학을 전공하고 의사로 일하면서 운 좋게도 많은 걸 배웠다. 중독, 애착, 트라우마, 가족 치료 등을 공부하며 나 자신을 비롯한 인간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선배와 선생님, 내담자분들, 가족, 친구들이 내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그 과정에서 나온 책이 바로 자존감 수업이다. 첫 책을 내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큰 엄청난 반향이 일어 깜짝 놀랐다.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구나 싶었다. 졸작이 큰 사랑을 받으니 무척 기뻤고 의사로서 작은 역할은 해냈다는 안도감도 들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묘한 답답함과 미안한 마음도 생겼다. 책을 읽고 도움을 받았다는 독자도 많았지만 노력을 했는데에도 좀처럼 자존감이 오르지 않더라며 하소연한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정도면 저는 구제불능인가요? 라고 쓴 자조 섞인 이메일 한 통을 뽑아 책상 앞에 붙여두고는 읽고 또 읽었다. 그렇게 보낸 지난 4년 동안 나는 작은 결론 하나를 얻었다. 낮은 자존감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인생이 힘들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제대로 된 사랑과 지지를 받아본 경험이 없거나 적다는 점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을 자주 의심했고 노력해도 안 되면 어쩌지 하며 스스로를 흔들곤 했으며 지나치게 냉소적이거나 부정적인 신념이 강했다.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가 좌절되면 덩달아 자존감도 낮아지고 불행감도 크게 느끼기 마련이다. 그러니 스스로 아무리 자존감을 끌어올려놔도 사랑이 무너지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곤 한다. 자존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좌우하는 핵심은 바로 사랑인 것이다. 이 책은 그렇게 쓰게 됐다. 자존감 수업이 한마디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다룬 책이라면 타인을 제대로 사랑하는 방법을 다룬 책도 그만큼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당연하게도 여기는 사랑은 연인 간의 사랑만을 뜻하지 않는다. 부부를 비롯한 가족, 친구, 동료, 선후배 등 모든 관계를 관통하는 사랑의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다. 사랑을 잘 주고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사랑을 하려고만 하면 자꾸 꼬이고 고장나는 이유는 뭔지, 헤어지더라도 덜 아프게 헤어지는 방법은 없을지, 안전하게 이별하는 방법은 뭔지, 아픈 사랑 후에도 건강하게 새 삶으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등 살면서 마주하는 사랑 문제를 폭넓게 짚어보려고 노력했다. 사랑과 결혼의 의미가 축소되어가는 시대, 사랑 말고도 재미있고 중요한 게 많다는 요즘, 혹 시대 착오적인 책은 아닌가 하는 고민도 깊었지만 내겐 확신이 있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돈을 많이 벌고 명품으로 번지르르하게 몸과 집을 꾸민다 해도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다는 느낌이 없으면 공허함과 허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계정에 팔로워가 수천, 수만 명이라 한들 다를까. 겉으로는 부러움을 사고 아무렇지 않은 척, 보상 받은 척 고개를 들고 다니지만 속으로는 외롭고 뒤처지는 느낌.
늘 뭔가 부족하고 불안한 느낌에 괴로워하며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났다. 그저 연애 잘하는 법을 말하려고 또는 결혼이나 육아를 권장하려고 쓴 책이 결코 아니다. 누구나 안정된 애착을 가지도록 돕는 것, 거기에 초점을 두었다. 안정된 애착을 가지면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고민들이 해결된다는 게 내 생각이다. 우리가 매일 겪는 문제가 대개 관계에서 비롯하기 때문이다. 내가 잘 사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나만 잘 산다고 행복할 수는 없다. 인간관계가 잘 풀려야 살기 수월하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빨리 회복된다. 부자가 되려면 돈을 사랑해야 하고 공부에 애착이 있어야 성적이 오르는 이치와 같다. 모든 성공의 기저에는 주체적인 사랑이 숨어 있다. 그렇다고 사랑만 잘하면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린다는 소리는 하고 싶지 않다. 이 책 한 권 읽는다고 해서 없던 애인이 갑자기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서먹하던 관계가 한순간에 좋아지는 일도, 헤어진 연인이 기적처럼 돌아오는 일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사랑을 해보지도 않고 지레 포기하는 사람들이 이렇다면 나도 가능하겠다 하는 작은 희망을 품게 되면 좋겠다. 이미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들에게는 그 사랑을 더 펼치고 안정시킬 힘을 보태고, 사랑의 상실이나 상처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치유나 용기의 실마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썼다. 때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만큼 가혹했던 것, 또 어쩌면 사치나 장애로만 다가왔던 사랑이 이제 그 누명을 벗고 따뜻하고도 힘이 되는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 누구나 사랑은 어렵다. 인생 고민은 결국 사랑 고민. 마음이 힘들다는 하소연에는 대개 사랑 문제가 연관돼 있다. 회사에 가기 싫어 고민이라는 사람, 독박 육아가 힘들다고 호소하는 사람, 식욕을 조절하지 못하고 폭식과 구토를 반복하는 사람은 서로 완전히 다른 문제를 가진 것처럼 보여도 사실 공통점이 있다. 바로 애정결핍이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충분한 사랑을 주고받고 있다면 출근길이 그처럼 고되지는 않을 것이다. 독박 육아의 고통을 호소하는 건 배우자의 관심과 참여가 부족하니 함께 해달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 식이장애를 가진 사람의 내면에도 어릴 적 충족되지 못한 애정욕구와 사랑의 상실에서 오는 공허함이 강하게 자리 잡은 경우가 많다. 그뿐인가, 나이 들면서 생기는 서러움도 결국 더 이상 사랑스럽지 않은 존재가 되었다는 박탈감에서 출발한다. 또 빈곤에 대한 스트레스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혼자 비참하게 늙어가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과 맞닿아 있다. 나는 충분히 사랑스럽고 어떤 일을 겪어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충만하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약이나 성형수술에 중독되지 않을 것이다. 최근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이 부쩍 늘고 있는데 그 이면에도 사랑과 관련된 불안이 깔려 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고 이러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공황장애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이러한 공포에는 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리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사나 하는 불안, 또는 아무한테도 도움받지 못하고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내재되어 있다. 이 불안이 공황 증상을 확대, 재생산한다. 포기도 자만도 금물.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당신만 그런 게 아니다.
사랑받고 싶은 욕구, 사랑하고 싶은 갈망은 본능에 가까워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어릴 때 부모의 사랑과 인정을 얻고 싶어서 죽도록 공부하고 성장해서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나 자녀의 존중과 관심을 받고 싶은 마음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물론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가족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고 힘을 얻는 삶을 미숙하다고만은 볼 수 없다. 80대 노인의 사랑도 그렇다. 그 연세에 웬 사랑 타령이냐고 핀잔 주지 마시라.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마음에 드는 사람을 보면 가슴이 설레고 경쟁자가 나타나면 질투도 나고 거절당하면 처음인 듯 절망하고 서러움도 맛본다. 생명이 지속되는 한 사랑에 대한 인간의 갈망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 언제나 사랑을 얻길 바라고 얻지 못하면 쓸쓸하고 상처받고 괴로울 걸 알면서도 사랑을 쫓으며 사는 게 인간의 숙명이다. 그러니 지금 사랑 때문에 힘들다면 나만 이런 게 아니지 하고 받아들이며 안심했으면 좋겠다. 원래 사랑을 향한 욕구는 허기처럼 계속해서 찾아온다. 다만 허기와는 달리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다. 마음 먹는다고 금방 포기되지도 않고 정답도 없으며 많이 경험했다고 해서 능숙해지는 것도 아니다. 사랑은 참 어렵고 매번 처음 하는 듯 새롭다. 이상한 상대만 골라 만나는 사람, 진심을 다하고도 번번이 이별 통보를 받는 사람, 사랑한다면서 걸핏하면 다투는 사람도 있다. 왜 이렇게 잘 안 되는 이유를 몰라 답답하지만 원인을 알았다고 해서 해결책이 쉽게 나오는 것도 아니다. 희한하게 남들은 사랑도 잘하고 순조롭게 관계를 맺는데 나만 유독 힘들고 안 풀리는 것 같다. 그렇게 낙심하고 아파하다 보면 급기야 사람 만나는 일 자체가 귀찮고 망설여진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많은 사람들이 혹시 내가 문제 있는 인간은 아닐까 의심하고 자책한다. 그런데 이건 사실 누구의 잘잘못 문제가 아니다. 내 탓이나 상대 탓을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사랑이라는 속성 자체가 독특할 뿐 아니라 사랑을 배우기 어려워진 시대 상황 탓도 있다. 사랑의 복잡한 특성을 간과한 채 세상이 편리해졌으니 사랑도 더 쉽게 풀 수 있겠지 하고 자기도 모르게 여겨서일 수도 있다. 분명한 건 사랑의 속성에 대해 더 알게 되면 지금보다 좀 더 능숙하고 성숙하게 사랑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처음엔 김치 하나에 맨밥만 먹던 사람이 요리에 대해 잘 알게 되면 다양하고도 맛있는 음식을 해먹을 수 있는 이치와 같다. 사랑, 자만해선 안 되지만 그렇다고 지레 포기할 필요도 없다. 지금부터 사랑의 특징들 중 유념할 만한 몇 가지를 살펴보자. 사랑이 어려운 이유, 사랑의 3가지 속성.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 몸에 근육이 붙고 외국어 회화를 날마다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그 나라 사람이 하는 말을 알아듣게 된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조금 다르다. 노력과 결과가 꼭 정비례하지도 그렇다고 반비례하지도 않는다. 관심이 필요하지만 지나친 관심은 집착이 되고 신뢰가 중요하지만 지나친 믿음은 방관이 된다. 바로 관계의 속성이 양가적이기 때문이다. 안 좋게 표현하면 이른바 밀당, 좋게 표현하면 적당한 거리가 관계의 핵심이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관계의 양가적 속성은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양가 감정. 관계,
특히나 사랑은 양가 감정을 일으켜서 마음을 복잡하게 만든다. 양가 감정이란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서로 반대되는 두 감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같은 상황, 같은 사람을 두고도 두 극단의 감정이 생길 수 있다. 가령 좋으면서도 너무 밉고, 가까이 두고 싶지만 두렵고, 사랑하지만 그만큼 증오나 원망도 하게 되는 것. 이러한 양가 감정은 다루기가 무척 까다로운데 사랑을 하면 더 자주, 더 크게 찾아온다. 두 번째, 이중성. 친밀한 인간관계는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표출되기 쉽다. 좋으면서도 짐짓 싫다고 표현하거나 친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기도 한다. 이제 지쳤어, 우리 헤어져 라는 냉정한 말 속에는 더 많이 사랑해줘 라는 애정결핍이 담겨 있고, 꼭 그렇게 말해야 해 라는 말 속엔 나도 최선을 다했어, 칭찬 좀 해줘 라는 인정 욕구가 숨어 있다. 됐고, 이제 포기할래 라는 말 속에는 너무 힘든 내 마음을 헤아려 줘 라는 갈망이 숨어 있다. 본질을 모른 채 겉만 보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이런 이중적 특징에서 나온다. 한때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는 말이 당연한 진리처럼 여겨진 것도 이런 이중성을 잘못 해석하다 보니 생긴 오류라고 본다. 친밀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이중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때그때 잘 다루는 것은 인간관계 기술 중 최고 난이도에 속한다. 세 번째, 양방향성. 관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주고받는 양방향성을 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욕구가 제대로 맞물리지 않으면 관계가 꼬이기 마련이다. 사랑은 한쪽에서 아무리 주어도 받을 사람이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받기를 거부한다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 많은 짝사랑이 힘들고 슬픈 건 양방향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방향은 맞아도 관점이 어긋나면 틀어진다. 연인이나 부부가 다투다가 제발 조용히 좀 말해 라고 소리를 지르면 상대방이 오히려 더 크게 소리치는 걸 경험하거나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또 말 끊지 말고 좀 들어 라며 상대의 말을 끊기도 한다. 잘 들여다보면 상대가 내 말을 끊는 이유는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끊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양방향성은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뒤엉키게 만든다. 관계의 양방향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분쟁이 생기기 십상이다. 잘못된 신화들. 사랑은 그 자체가 지닌 양가성 때문에 힘든데 거기다 사랑에 관한 고정관념이 작용해 난이도를 높인다. 가령 사랑은 무작정 참아주는 것이라거나 원하는 걸 다 해주는 것,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자극을 주는 것, 늘 온유한 것이라고 정의하는 생각이 그런 고정관념이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사랑을 너무 대단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 않은가? 내면 깊숙이 자리한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 삶과 사랑하는 관계를 크게 좌우한다. 여기서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거나 버리지 못하는 사랑의 대표적인 신화 3가지를 짚어보겠다. 사랑한다면 무조건 믿어야 한다. 사랑할 때 믿음은 중요하지만 절대적이지는 않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를 믿어야겠지만 지나친 믿음은 방치가 된다. 네가 다 알아서 할 거라 믿어. 너는 어렸을 때부터 무척 어른스러웠으니까. 이렇게 말하며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면 그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또한 믿었던 연인이나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앞으로는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의심하는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혼란에 빠지는 경우도 많다. 믿는 게 사랑이라고 굳게 믿었는데 그 결과가 무참히 깨졌으니 충격과 혼란이 큰 것은 당연하다. 사랑한다면 무조건 믿어야 할까? 내 대답은 적당한 의심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세상은 온갖 유혹으로 가득 차 있고 사랑한다면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정언 명령은 신의 영역이다. 인간은 변화무쌍하고 유혹에 약하며 의심투성이의 존재다. 자기 자신만 돌아봐도 그럴진데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완전할 리가 있나. 믿음이라는 미명 아래 상대를 무조건 방치해서도 안 되고 억압해서도 안 된다. 적절한 관심과 간섭, 의심과 질투는 필요하다.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이해해달라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면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무슨 짓을 하든 사랑한다면 이해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해받지 못하면 세상 서러워한다. 얼핏 들으면 일리 있는 말이다. 조건 없는 사랑, 맹목적인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어릴 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이해해달라는 말은 정작 자신은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신의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라면 그걸 못 주는 상대방에게 불만을 품는 것 역시 사랑이 아니지 않은가. 즉, 모순이 발생한다.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건 아름다운 표현이지만 실제로 수행하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사랑한다면 상대가 힘들어하는 자신의 문제를 최대한 고치려고 노력해야 한다.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의 문제는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진정한 사랑은 방향에 따라 다르며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의 문제이다. 일방적으로 이해를 바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일 뿐이다. 사랑한다면 이심전심이어야 한다. 사랑하는데 의사소통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소통을 잘해야 사랑이 원활하고 사랑해야 의사소통도 원만히 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의사소통은 감정적 요인보다 기술적 요인이 많다는 점이다. 사랑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완전 별개다. 사랑 없이도 소통을 잘하기도 하고 사랑이 있어도 대화가 안 통하기도 한다. 부부는 일심동체여야 한다거나 사랑한다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신화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닿을 수 없다. 진료실을 찾아오는 부부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요다. 답은 말을 해도 잘 몰라요이다. 말을 해도 잘 모르는데 하물며 말조차 안 한다면 결과는 안 봐도 뻔하다. 이심전심이라는 사자성어 때문에 많은 커플이 깨진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안전하지 않다. 이 외에도 우리가 신봉하는 신화들이 있다. 사랑으로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다거나 가족은 무조건 사랑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하지만 신화는 신화일 뿐 현실은 다르다. 사랑하는 사람이 예고 없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술자리가 늦어지면 걱정과 불안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나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서운하고 나 말고 다른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화가 난다. 사랑하니까 참아야 해 할 게 아니라 찜찜한 건 드러내 문제 제기할 수 있어야 건강한 사랑이다. 가족은 사랑을 기반으로 한다지만 현실에는 원망과 미움만 남는 가족이 얼마나 많은가.
사랑하는 사이에 적절한 노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근거 없는 신화적 믿음에 매몰돼 그렇지 않은 자신을 탓하고 애써 끼워 맞추려 해서는 안 된다. 배우고 연습하면 된다. 그런데 이렇게나 어려운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는 시종일관 이중적 태도를 취해왔다.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은 중요한 것이라고 한껏 강조하면서도 정작 다양한 이유를 들어 사랑을 억압하고 숨겨왔다. 20살 청년이 될 때까지 우리는 웬만한 수학 공식은 외우게 되었을지언정 사랑에 대해서는 초보 수준도 되지 못한다. 들킬세라 감정을 숨기고 환상을 만들고 억눌러 왔다. 대학 가면 다 하게 돼 있어 라는 말은 얼마나 무책임하고 위험한가. 물론 성년이 되면 누구나 연애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랑은 그렇게 쉽게 단시간에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나이가 차면 저절로 깨닫고 척척 알아서 잘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우리는 사랑을 배우지 못했다. 사랑을 잘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제대로 사랑하면 무엇이 좋아지는지, 그걸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취업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는 10년 넘게 공부하면서 정작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사랑하는 법은 어디에서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 사랑은 감정과 마음을 다루는 일이다. 당연히 공부가 필요하다. 감정을 다루는 요령도 필요하고 마음을 전하는 스킬도 필요하다. 공식에 대입해 풀다 보면 답이 나오는 수학 문제와는 달리 정해진 법칙이 없는 수많은 단계를 밟아야 한다. 나이가 찼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사랑은 없다. 어느 날 갑자기 인연이 나타나 열정적인 사랑에 빠지고 저절로 행복해질 거라는 수동적 판타지는 하루빨리 깨버리는 게 좋다. 사랑을 잘하기 위해서는 반복 학습과 훈련을 통해 감을 잡아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간접적 경험도 필요하다.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때이른 포기나 자책, 두려움이 아니다. 하나하나 알아가고 시도해보면서 경험치를 끌어올려야 한다. 이미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각자의 기준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도 사랑이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이라면 정식으로 사랑 공부 한번 해보는 셈 치면 어떨까? 최소한 인간관계를 다루는 능력은 좋아질 것이다. 사랑은 포기하고 싶다고 해서 쉽게 포기할 수 있는 무엇이 아니다. 지금부터 부담 없이 사랑을 탐구해보자.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고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또 좋은 책으로 금방 돌아오겠습니다.